안녕하십니까. 서경석입니다. 성파구청에서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선진국을 향한 시민의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942년 1월 5일 날 태어나서 올해 이제 80살이 됐네요. 중앙중학교와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 가서 사학을 전공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ROTC를 해서 장기복무를 해가지고 월남에 가서 소대장, 중대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88년도에 장군 진급이 돼서 5공수여단장, 17사단장을 거쳐서 포천에 있는 육군단장을 끝으로 군대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모교인 고려대학교로 가서 지도자론을 10년간 강의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되시면서 주 동티모르 대한민국 대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제 일생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 선진국을 향한 시민의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정성껏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선진국 시민의 덕목인데 손자병법을 보면은 BC 500년 전에 그 책을 손자가 쓰셨는데 거기에 윗사람은 5가지를 갖추어야 된다. 즉 지, 신, 인, 영, 엄 이 5가지를 윗사람이 갖추어야 그 부대는 싸워서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손자가 강조한 그 지신인용엄 5가지를 선진국으로 가는 덕목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를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손자의 큰 가르침이 있는데 손자병법도 유명하지만은 그 손자병법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어요. 명나라 여서가 쓴 동국열국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오나라 함룡왕이 초나라하고 싸워가지고 대승을 한 이후에 논공행상을 하는 자리에서 손자를 1등 공신으로 대우해가지고 함룡왕의 왕자리 이 자리만 제외하고 무엇이든지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야 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손자는 정반대 생각을 했습니다. 공이 많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되겠구나. 그러면은 내 세력과 기존 정치 세력 간에 내분이 생기고 이 내분은 굉장히 큰 마찰이 생길 거다. 이걸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안 되겠다. 내가 떠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골로 돌아가서 그동안의 살생과 무고한 죽음에 대한 속죄를 하고 손자는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무릇 공을 세우고 물러서지 않으면 후환이 있고 난세를 평정한 무사는
정치는 왕에게 맡기고 떠나야 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왕이 하사한 금은보화는 전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길을 떠나서 그 후 초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다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권력과 부귀영화를 버릴 줄 알고 권력과 부귀영화를 버릴 줄 알고 영광은 왕한테 넘기고 공은 부하한테 주고 책임은 내가 지는 이 가르침이 손자 병법보다도 더 큰 가르침을 후세에 남겨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자는 그 병법에서 뜻이 같아야 이긴다 그랬어요. 뜻이 같아야 이긴다. 근데 뜻이 같아야만 협조가 되고 협력이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윗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어지러워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며,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매사에 겸손하고 엄격한 그런 모습을 내가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혜가 과연 뭐냐, 지혜가.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 말로는 지혜라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은 그 뜻을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란 우직하게 긍정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891년 비바람이 거세게 부는 어느 날 아침 새벽 1시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작은 호텔에 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예약은 안 되었지만은 방이 있어? 노 부부를 맞아들인 사람은 조지 볼트라고 하는 호텔 지배인이었어요. 그는 자기 호텔에 방이 없고 다른 호텔에 알아봤으나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 부부에게 객실이 없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비까지 내리는데 차마 나가시라고 할 수가 없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은 누추하지만 제 방을 쓰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 부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의 친절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에 가보니까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런 방을 보고 그 청년의 직업의식과 성실성을 읽었습니다. 다음날 노 신사는 호텔을 떠나면서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 사장이 될 사람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큰 호텔 하나 지어드리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그 조지 볼트라고 하는 그 청년은 자기 방을 사용하고 미안해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으로 웃어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딱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노 신사가 비행기 표와 함께 자기를 방문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 청년이 뉴욕에 도착해 가지고 그 노 신사를 만났는데 그 노 신사는 그를 뉴욕 중심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호텔은 저기 저 호텔은 내가 지은 것인데 당신이 이제부터 경영하시오. 조지 볼트라는 청년이 미국 뉴욕에 방이 1442개나 되고 아주 호화롭고 그 당시로서는 아주 좋은 왈도르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사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지혜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나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항상 남이 나를 선택한다. 남이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평소에 잘 하는 것이 그게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경우를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강조한 것이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여기 육도 삼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주나라 문왕이 나라를 세우고 낚시를 하는 태공망 강태공 할아버지를 가서 찾아뵙고 교훈을 받았어요. 거기에 나온 일부인데 전쟁을 하러 가면서 장수가 도끼에 자루는 임금이 잡고 도끼 칼날은 장수가 잡으면서 이런 약속을 했답니다. 병사들이 자리에 앉기 전에 너 먼저 앉지를 마라. 병사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너 먼저 배고프다고 밥 먹지 마라. 샘이 다 바닥이 나기 전에 목마르단 말을 하지 말고 막사가 다 되기도 전에 필요하단 말도 하지 말고 식사가 다 되기도 전에 배고픈다는 말도 하지 말고 병사들 막사에 불이 켜지기 전에 내 막사에 먼저 춥다고 불 켜지 마라. 겨울에는 외투도 입지 말고 여름에는 부채도 쓰지 마라.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우의도 입지 마라. 그리하면 병사는 전력을 다해서 너를 위해 싸운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싸운다 했어요. 이것이 윗사람이 밑에 부하들한테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신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가 어지러야 된다. 어지러야 된다. 한 병사가 휴가를 받고 귀가해서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우리 장군님은 자기 입을 나의 상처에 자기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주시는 인자한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울기 시작해서 아들이 묻기를 그리 훌륭하신 분을 마음속으로 고마워해야지 어머니 왜 우십니까? 그 어머니 슬퍼하며 말씀하기를 바로 너희 아버지 역시 그 장군께서 아버님 다리에 종기 고름을 빨아주셨다. 그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분을 구하시려고 싸우다가 적의 칼에 맞아 돌아가셨다. 너도 그분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을 터인데
이 엄이 어찌 눈물이 안 나겠느냐. 과연 그 아들은 전장에서 오기 장군이 위기에 처하자 그를 구하려고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하였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윗사람의 너그러움, 포용력, 남을 용서할 줄 아는 그릇, 이런 것들이 그를 오기 장군을 74전에서 69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어요. 부하에게 보내는 지극한 정성이 전투력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남과 경쟁을 해서 이기려면은 이런 어진 마음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용입니다. 용. 이거는 용감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열정이나 또는 긍정의 힘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75년 여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정지영 회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박 대통령, 지금 당장 중동에 좀 다녀오세요. 중동에 할 일이 많은데 공무원을 보냈더니 2주 만에 와서 하는 말이 낮에는 더워서 일을 못하고 물이 없어서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정 회장도 가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 그만두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지영 회장을 만났어요. 근데 정지영 회장이 닷새 만에 돌아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이 만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게 무슨 말인가? 중동은 건설 공사가 제일 쉬운 지역입니다. 1년 12달 내내 비가 오지 않으니까 1년 내내 공사가 가능하고 건설에 필요한 모래자갈이 현장에 널려 있으니 자재 조달이 아주 쉽고 물이 좀 없는데 그 물 어디서 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있다가 50도가 넘는 더위는 어떡할 거요? 답변이 낮에는 에어컨 틀고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부자를 눌러가지고 박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불러서 현대가 중동에 가는데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해라. 걸림돌이 되는 거를 다 치워주어라. 그런 지시를 했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 햇불 들고 일을 하고 그랬대요. 전 세계가 놀랬답니다. 타임지 표지에 Koreans coming, 한국 사람이 몰려온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답니다. 30만 근로자가 파견이 되고 보잉 747 비행기로 달러를 가득 싣고 들어왔대요. 이게 열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겸손인데
그 하버드 공과대학에서 그 하버드 공대를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카네기 공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하버드나 예일 대학의 법대, 교양대학 졸업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탑에 올라가지 못하고 사장이 이런 데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엔지니어로서의 역할로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보고 카네기 공대에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전 세계 카네기 공대를 졸업한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상사, 동료, 밑에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그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답이 간단해요. 학교에서 배운 기술은 졸업하고 나서 세상을 사는데 15%만 기여를 하고 85%는 딴 데 있다 이거. 85%는 다른 데 있는 85%가 뭐냐? 더불어 사는 능력이다. 더불어 사는 능력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카네기 공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일반 회사나 이런 데 취직을 해가지고 내가 난데 하고 그냥 버티고 잘난 체를 꽤 한 모양이죠. 그래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3가지를. 개선책을 내놨는데 아주 그게 우리 한국적이에요. 1번이 입방문 잘해라. 입방문 잘해라. 입으로는 그가 없을 때 그를 칭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가 앞에 있을 때는 그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남 험담하지 마라. 그리고 기자랑하지 마라. 그게 입방문이에요. 입방문 잘해라. 마우스 비지팅을 잘해라. 2번째는 손방문을 잘해라. 손은 일하는 거잖아요. 일은 물론 당연히 열심히 일은 해야 되지만 전화나 편지로 내 따뜻한 정성을 상대편한테 충분히 전달할 줄 알아야 된다. 손방문 잘해라. 이게 핸드 비지팅을 잘해라. 3번째는 발방문을 잘해라. 풋 비지팅을 잘해라. 이게 내가 난데하고 버티고 있어봐야 너 알아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자주 가서 찾아보고 그리고 한테 어울릴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난데 하고 버티는 일 절대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개선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인정과 칭찬은 항상 보문이 돼서 돌아오고 비방과 험담은 비수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내 목을 팍 친다. 그러니까 남 험담하고 남을 비방하는 일을 평생 하지 마라. 그리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굉장히 한국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자병법을 통해서 윗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 시, 신, 인, 용, 엄 5가지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1942년 1월생이니까 벌써 80이 넘어 81살 들어섰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지금은 25,000불, 30,000불 시대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 국민소득은 100불이 안 됐습니다. 85불이에요. 그 85불을 25,000불로 키운 세대가 저희 세대라고 자부를 합니다. 제1차 경제개발은 독일 광부하고 간호사를 파견하면서 그때 독일 대통령이 구워준 돈 가지고 제1차 경제개발을 했고 2차 경제개발은 바로 저도 참여했던 월남전 거기서 받은 돈으로 2차 경제개발을 했대요. 그때 제가 육군 중위 대위 시절에 나라 전투수당으로 약 한 150불 가까운 돈을 받았는데 5불만 쓰고 5불만 나라에서 나한테 주고 나머지 돈은 다 집으로 송금을 하게 했어요. 지금 옛날 상업은행을 통해서. 지금 80대 세대는 우리나라를 300배 키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도 갖고 있어요. 근데 선진국이 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지신, 인형엄 그것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2배만 키워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5만 불, 6만 불 시대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사진은 1969년 4월 월남 고보이 평야에서 월맹 정규군 10여 명을 포로로 생포한 뒤 신문하고 있는 서경석 중위 지 소대에 잡힌 저 포로들이었어요. 다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주 대우를 잘해줬죠. 그 시레이션도 까주고 맛있는 것도 주면서 너 나를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아서 고맙다는 말도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준비했던 선진국 국민의 덕목이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참여했던 월남전이 그때 그 당시에는 100불도 안 되는 국민 소득을 30배 정도 키웠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는 300배를 키웠는데 한 2배만 더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진국 만드는데 같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